자, 우리 단원 구조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첫 번째 대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래프에다가 도형을 몇 가지 그려보고 뭐 이동시켜보고 뒤집어보고 하는 것들을 배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지? 도형의 가장 기본? 점, 선, 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쵸?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첫 번째 1단원은 평면좌표.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다룰 거 평면좌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야, 좌표 찍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하나만 질문해 볼게, 얘들아. 수직선상에 점 A가 있고 숫자가 3이야. 그럼 요 놈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좌표 어떻게 쓰지? 다시 좌표 평면에 점 A가 있어. 요 놈의 X좌표 2고 Y좌표 1이야. 그럼 뭐라고 써, 우리 A는? 몇 콤마면? 2,1이라고 쓰죠? 요 상태에서는 A 뭐라고 써야 돼? 그냥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수직선상에서는 Y축 성분이 없기 때문에 X좌표만 쓰는 거야. 얘는 성분이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쓰는 거고, 콤마로, 그쵸? 수직선상에서의 좌표 표기도 있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 참고해놓고 한번 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야, 우리가 사는 게 몇 차원이죠? 3차원. 3차원에는, 야, 왜 3이야? 왜 숫자 3일까? 세 개. 응? 자, 당연히 1차원이 있을 거고요. 2차원이 있을 거고요. 3차원이 있겠지만 3차원은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워. 우리는 안 배울 거야. 그럼 1, 2차원이라는 게 있어. 1차원은 뭔데? 축의 개수야, 축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요 숫자들은 얘들아 축의 개수야, 축의 개수.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안 그려도 됩니다. 1차원은 축이 하나라는 뜻으로 수직선 3개를 의미해. 이 위에 점 찍는 것들이 1차원인 거야. 오케이? 2차원은 2D라고 쓸게요. 축이 2개인 거야.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게 2차원이야. 그래서 여기 평면에다가 점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럼 3차원은 축이 몇 개야, 얘들아? 3개. 그래서 X축, Y축, Z축까지 있어요. 입체입니다, 입체. 이렇게 떠있는 점을 찍을 수 있어. 이제부터. 이건 이제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야. 이과는 필수. 알겠죠? 이건 뭐 나중 얘기고. 우리는 일단 1차원, 2차원까지는 이미 다 배운 상태니까 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1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 야,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 얼마야?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없냐? 얼마냐? 얼마야, 경원아? A, B 사이의 거리. 2. 어떻게 구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지, 그치? 그럼 너희한테 만약에 점 A의 좌표를 x1,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한다면 A, B 사이 거리 얼마일까? 쌤 갑자기 문자? 야, 예를 들어 점 A가 왼쪽에 있을 수 있지. 그쵸? 그럼 거리 얼마야? A, B 사이의 거리. 이거 좀 이따 쓸게. A, B 사이 거리 얼마야? 큰 거 빼기 작은 거라며. 내 말 이해가? 야, 근데 저렇게 문자로 써 있으면 B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모르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A, B를 x1 빼기 x2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그치? 그럼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되네? 그럼 어때? 귀찮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가장 싫어해. 한 번에 표기하고 싶어. 알겠어?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 둘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절대값 x1 빼기 x2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일단 두 개를 빼. 그리고 절대값 붙이면 돼. 이해가? 만약에 x1이 더 크면 그대로 나오겠지. x2가 더 크면 부호 반대로 나오겠지. 한 번에 표현되는 거야. 절대값 붙이면.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앞으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저렇게 절대값 붙여서 쓸 거다라는 거 첫 번째. 됐냐? 이제 이걸 우리는 2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자, 편의상 쓸 시간을 줄 건데 만약에 나는 들으면서 쓸 수 있겠다 싶으면 따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집중해서 듣고 나중에 쓸 거면 천천히 쓰셔도 돼요. 오케이. 자, 2차원은 편의상 1사분면에 좀 점 좀 표기 좀 해볼게.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누가 큰지 몰라.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A를 왼쪽에 그릴 거야.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자. 점 A의 X좌표 X1, 점 A의 Y좌표 Y1, 점 B는 X2, Y2라고 좀 합시다. 자, 내가 궁금한 거는 요 사이의 거리야. 경원아, 얘 어떻게 구하니? 자, 우리는 축 하나에 대해서 거리 구하는 방법 배웠지, 그치? 얘는 축이 두 개지, 그치? 하나하나 보면 돼. 다시 이 길이를 구해볼 거야. 노란색. 성룡아, 뭐라고 써야 될까? 노란색의 길이는? 그치? 얘랑 똑같을 거야.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X2를 오른쪽에 썼지만 우리는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면 돼? 노란색 길이 절대값 X1 빼기 X2라고 쓰면 돼. 내 말 이해갈까? 마찬가지. 얘는 얼마일까? 승규야? 주황색? 근데 이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야. 만약에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 둘의 거리 구하래. 그럼 뭐 하라고? 그냥 빼서 절대값 붙이면 된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됐냐? 그럼 내가 구할 건 뭐라고, 경원아? A, B 사이 흰색의 길이. 뭐 이용해야 돼? 이제 기억이 났을 것 같아. 뭐 이용해야 돼? 피타고라스. 그래서 A, B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노란색 제곱 플러스 주황색 제곱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야,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면 절대값 의미 없지 않냐? 이해가죠? 3제곱이나 마3제곱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우리가 구할 건 AB 제곱이 아니라 AB라며, 그치? 그럼 양변에 뭐 씌워져? 루트 씌워줄 거고 AB는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뿔마 안 붙습니다. 루트 X1 빼기 X2의 전체 제곱, Y1 빼기 Y2의 전체 제곱. 요게 누구의 거리라고? A, X1, Y1, B, X2, Y2. 요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말로 기억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의 합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일단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 응용되는 거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적어 놓으세요. 오케이. 자, 유형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 건데요. 나오는 유형 다 정리 크게, 간략하게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써먹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응용. 자, 첫 번째로는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최소값. 자, 어떤 구조가 나올 거냐면 너희에게 A랑 B를 줄 거야. 점 두 개를 줄 거야. 좌표 알려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임의의 한 점 P를 줄 거예요. 한 점 P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뭐 어디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A, B 사이에 없다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여러 조건들이 나올 거야. 문제 보면서 같이 볼 예정. 그랬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첫 번째로.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 AB는 내가 알고 있는 점이다, 일단. 됐니? 그럼 떠올려봐,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이지, 그치? 근데 내가 만약 양변을 제곱한다면 루트가 사라질 거지. 이해가요? 그럼 그런 거를 두 개 더하면 그럼 여기에 뭐 하는 거야? 뭔가 더 더해지겠지. 이해갔어? 이거 니네 식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전개해서 풀어서 막 하면 되잖아. 이해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 문제로 바뀌어요. 이게 2차식 형태가 될 거야.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야. 좀 이따 볼 거다. 됐니? 근데 문제는 두 번째야.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요걸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반대로 다시 PA 더하기 PB는 얘들아 각각 루트를 하나씩 갖고 있는 형태가 돼. 성룡아, 너 이거 두 개 계산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거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랑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야. 이거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 이거는 계산으로 못 풀어. 얘는 뭘로 풀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풀어야 돼. 그래프. 오케이? 결론을 알려드리자면, 설명은 오른쪽에 하게, 결론은 요 놈의 최소는 무조건 A, B와 같아요. 지금 내가 오른쪽에 잠깐 쓸 거는 저거에 대한 설명이야. 잘 봐. A, B라는 점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A, B는 고정점이야.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두 점이 있어. 내가 평면에 P가 어딘가 있어.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 구하래. 이해가냐? 야, 이 그림이라면 PA 더하기 PB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AB보다 커야 돼. 왜? 삼각형 성립 조건에 의해서. 맞지? 쌤, 이거 같아질 수는 없을까요? 있지. 어디로 가면 돼? P가 선분 AB 사이로 갈 수 있죠. 이해 갔어? 그래서 PA, P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 갈까? 보라색 상황. 됐니? 요게 뭐라고? P가 AB 위의 점일 때. 됐지? 그래서 항상 어떻다? 더한 거의 최소다? AB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요게 일단 첫 번째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야, 명색의 대단원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도형에 관련된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도형의 모양 결정이 나올 거야. 변의 길이와 관련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사각형. 얘들아,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붙은 삼각형들은 뭐가 있죠? 당연히 뭐가 있겠어? 정삼각형이 있겠지. 정삼각형 세 변 길이 다 같으면 되죠. 우리한테 점 A, B, C 준 다음에 정삼각형이 되는 거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 A, B, B, C, CA를 각각 구해서 세 개가 다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등변 삼각형도 가능하겠다.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같으면 되겠지? 누가 같은지 모르겠고 일단 얘 놈만 써놓게. 이것만 하면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더 있어. 어떤 거?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요것도 변의 길이로 다 판단 가능하죠.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야, 만약에 가장 긴 변이 A라면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 뭐니 얘들아? A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어때야 예각이었지? 작아야지. 같으면 뭐였고? 직각이었고. 반대면 뭐였고? 둔각이었고. 근데 둔각 삼각형 따질 땐 무조건 뭐 같이? 삼각형 성립 조건 같이 따지는 거라고 했었고. 됐니? 이 아이디어들이 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풀 수 있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같이 볼 거야. 좀 이따 유형. 알겠죠? 자, 사각형에선 도형 모양 결정 뭐 나올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할 수 있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 있어? 마름모밖에 없어요. 그쵸?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이니까? 내변의 길이 모두가 따져? 내변 길이 같은? 이거밖에 나올 순 없어. 뒤에 내용을 좀 더 배워야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은 추후에 나올 거야. 뒤에서 등장. 알겠냐? 괜찮을까?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돼.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진짜 찐막 3번. 큰 3번.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을 갖는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어떠한 삼각형이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뭐를 갖게 되죠? 너무 안 이쁘다. 외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외심이 뭐냐? 승규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등분으로 내려가지고 어떤 이등 분석? 점에서 그 A C에서 A 이등분으로 내려가. 오, 아닌데? 딱 거기서 쭉쭉쭉. 그건 무게중심이잖아. 이게요. 외심은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원래 이런 외접원이 존재하죠. 그거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O라고 보통 써요.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가져?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갖죠. 맞아? 그래서 너희한테 뭘 알려주고 점 A, B, C를 알려주고 야, 외심 찾아. 문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해? 외심을 문자로 두고 OA, OB, OC가 모두 똑같다라는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니? 좀 이따 풀어보면 이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 알거든. 문자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건 나중이야. 스포. 우리 외심 찾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얘는 뭐야?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를 써먹었지, 그치? 근데 이러고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 3개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으로도 구할 수 있죠. 수직 이등분선 교점. 자, 뒤에 가서 이거 배우면 무조건 이걸로 구하게 돼요. 이게 또 편해요. 참고로.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나서는 이게 등장할 거야. 다음 단원에서. 근데 그 전에 이거 한번 연습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같이 이걸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됐나?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이거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뭐 가봅시다. 자, 1번은 뭐 하라고? 수직선은 너무 쉽네요. 답만 빨리 적어볼까요? 2개 빼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593이라는 답 나오셨을 거예요. 문제 없죠? 2번 답은 어떻게 돼? 2번 뭐라고 써야 돼? 경원아, 식을. 그렇지. 절대값 A-2는 3이다 쓰셔서
절대값 풀면 뿔마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 안에가 3 또는 마3이다라고 생각하시면 A는 5랑 얼마? 마1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3번. 자, C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루트에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빼는 건 순서가 전혀 상관없어. 제곱할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편한 대로 4 빼기 2, 3 빼기 1 이거 길게 할 때처럼 맞출 필요 없다 순서 알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루트 마7 마5 빼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마1에서 3의 제곱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마3의 제곱, 3의 제곱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5의 제곱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루트 2, 루트 13, 루트 34 나오셨으면 되고요. 자, 4번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을 했더니 5가 나온다. 양변 제곱하시고요. 정리하시면 얘가 16이어야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걸 전개해서 푼 사람 없길 바라며 A-5는 4 또는 마4, A는 9 또는 1 나와야 된다. 계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계산해서 푸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자, 그럼 이제 5번은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쵸? 그래서 루트 X끼리 빼면 A 그거의 제곱, 7A 그거의 전체 제곱 해서 는 10. 자, 전개하시면 50A 제곱은 100. 그래서 A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냥 계산 문제. 됐지? 그 다음에 2번. 자, 요번에 A, B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A, B는 4루트 1에.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을 떠올려봐. 어차피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서? 루트 없애려면? 맞지? 그럼 처음부터 예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린 앞으로 A, B의 제곱은 32다라는 식을 바로 쓰자. 굳이 루트 쓰지 말고. 내 말 이해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A, B라는 건 A, B의 제곱은 얘들아 루트만 안 쓰면 되는 거야.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은 3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1은 4 또는 마4여야 되는구나. 자, A는 3 또는 마5라서 양수 A 값 3 구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르게 갈 거야. 잘 봐. 내가 이 사이를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지,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성질을 쓰면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답을 구할 수 있긴 해요. 지금부터 그걸 해보려 해. 1번을 가지고 5-1번을 가지고.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뭐 그림을 그려야겠지, 도형이니까. 점 A가 몇 콤마 몇이래, 승규야? 네, 점 A는 A, 7A는 얘들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Y는 7X 위에 있어요. 그쵸? A 집어넣으면 7A죠, 항상. 이 위의 점 A야. 그때 이 점 A가 원점이랑의 거리가 실제로 얼마? 10이었으면 좋겠대.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야, 그러면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피타고라스라며.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볼래? 됐냐? 자, 확대 좀 할게. 현재 이렇게 생겼어. 이거 실제 길이 얼마래? 10이래. 직각삼각형이고.
맞아? 얘들아,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 7. 기울기는 뭐 분의 뭐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지. 주황색이야. 다시 1대 7이라는 비율이 있어 얘들아. 됐어? 그럼 빗변의 비율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50이라고. 내 말 이해 가요? 여기까지 괜찮아? 야, 그러면 이 길이가 구해진 거야 지금. 얼마? 실제 길이 10에다가 얘분의 얘를 곱하면 그게 밑변의 길이지. 예를 들어 3대 4대 5면 얘들아 비율이 요게 만약에 10이야. 맞아? 그럼 이 길이가 6이라는 거 알죠 너희네?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10에다가 요놈의 비율을 나누고 얘를 곱하면 6이 나와요 항상. 알겠어?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선 10에다가 자신의 비율을 나누고 요놈 내가 원하는 놈의 비율을 쓰면 밑변의 길이가 나온다고. 유리화 하시면 얼마입니까? 이 루트 2분의 2 나와서 루트 2 나올 거야. 됐어? 그럼 뭐해? 이거 루트 2네? 길이가? 그럼 좌표가 루트 2네. A값. 됐니? 반대편도 있지. 합동. 여기 하나 더 있네. 10짜리.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루트 2겠죠?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죠. A값. X좌표가 A였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요게 쌤 아무리 봐도 대입이 더 편한데요. 지금은 그래. 간단한 문제는 그래. 근데 나중에 고2, 고3 돼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쓰여. 비율로 푸는 거. 내가 2차 함수 설명할 때 한번 강조했었을 거예요. 길이 구할 때 비율로 하는 거. 기울기에. 알겠죠? 그래서 이 풀이법도 기억해주면 써먹을 날이 분명히 있다. 자, 6번, 7번 가자.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똑같아. 여기다 대입하는 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냥 AB 제곱을 떠올릴 겁니다. AB 제곱은 17이다. 이 식에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루트 안 써도 되니까. 그럼 나는 빼서 제곱하시고요. 빼서 제곱해 주시면 17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문제 없죠? 자, 16 빼주시면은 3a 더하기 3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줘야 한다가 되시겠죠? 뭐 그냥 구하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됐지?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는 어차피 루트 때문에 제곱을 하셔야 돼서 처음부터 양변 제곱하세요. 단, 저 숫자 2도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중에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여기다가 식을 다 써버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차라리 AB 제곱을 따로 먼저 구해요. AB 제곱은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도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나중에 정리해서 대입하시는 게 편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이제 노란색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4배 하시면 4a 제곱 더하기 4는 bc 제곱 전개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7. 힘들어. 넘겨서 2a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13 나올까요? 이게 맞냐? 자, 뭐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a 값의 합. 자, 여기에서 나오는 a는 모두 다 뭐냐? 다시 요놈의 근을 판별해보면 어때요? 경원아? 그쵸?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죠? 뭘로 알 수 있지? 두근의 곱이 음수면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근각계수 관계 썼을 때.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합 구하시면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구나.
근각의수 관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8번 가자. 네, 가봅시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얘들아 A, B 사이의 거리가 10 이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맞죠? 그래서 내가 A, B 사이의 거리를 써봤더니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8의 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여기까지 맞죠? 경원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 제곱? 자, 질문할게, 얘들아. 아, 요 안에 거? 아, 오케이. 근데 그거, 그렇게도 되는 거 맞아? 물어보는 거야. 다시. 방금 말한 대로라면, 얘들아, 요거 성립하니? 양변 제곱해도 되니? 너희한테 하는 질문이야. 돼, 안 돼? 다시. A가 B보다 작아? 제곱하면 A제곱이 더 작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왜죠? 음수. 다시. 마삼 2만 돼도 제곱하면 반대로 바뀌어요. 이해가? 음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 맞지? 근데 양수인 게 확실하죠. 최소한 0이지.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됩니다. 편하게 제곱하셔도 돼요. 알겠어? 루트 없이.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 얼마야? 2a. 힘들어. 자, 64에 4 더하시면 68 빼기 100 22. 이거 맞을까? 여기까지 정리되는 거 맞니? 틀렸냐? 32냐? 아, 그러네요. 땡큐. 문제 없죠? 이거 되는 거 알겠죠? 이거 뒤에 명제단원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둘 다 양수면은 제곱해도 부등호 유지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죠. 뭐랑 뭐 사이 나와? 경원? A의 범위? 이런 씨. 자, 일단 양변 2로 나눠서 다음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랑 8인데 아래로 볼록의 0보다 작은 쪽 아래쪽 사이값 형태. 그래서 두근 사이니까 막 8보단 크거나 같은데 2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 A값 몇 개? 네, 11개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됐죠? 제곱해도 부등호 유지되는 이유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자, A는 마이너스 3,0, B는 마이너스 1,2. 자, Y축 위에 경원아 뭐라고 쓸 거야? Y축 위의 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 네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축 위의 점이래. 아니, 뭐 문자로 써야 내가 식을 만들어서 풀지 않을까? 아무거나 뭐. Y축 위의 점, Y절편.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점을 찾아서 뭐 해달래, 얘들아? 저 둘과 같은 거리니까. 자, 얘를 점 P라고 좀 할게요, 편의상. 나는 PA는 PB를 풀어달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PA제곱은 9 더하기 A제곱, PB제곱은 1 더하기 A-2의 제곱. 자, 식을 정리해 보시면 4A는 마이너스 4, A는 -1 하나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0,-1이 답이 될 겁니다. 자, 내가 오른쪽을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만 미리 맛보기로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잘 봐.
P를 기준으로 PA, PB가 같다라는 건 PAB 삼각형을 만들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나올 건데 이등변 삼각형 하시면 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세트다. 이제부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마 3,0이 있고 점 A 마이너스 1,2라는 점 B가 있어. 나는 어떤 놈을 찾자고? 점 P를 찾자고. 이 점 P는 뭔데? 거리가 같은 점이래. 여기까지 맞을까? 문제 상황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 조건을 이용해서 구했잖아. 점 P를. 맞아? 근데 얘를 수직이등분선의 입장에서 구하는 게 더 편해요. 뒤에 가서. 어떻게? A, B가 있죠. 맞아? 그럼 어때? 중점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이거 구하는 것도 다 배워. 그랬을 때 A, B와 수직인 선을 그으면 점 P는 그 직선의 Y절편입니다. 이해 갈까? 지금은 노란색으로 풀고 있지만 나중엔 보라색으로 풀고 있을 거라고 우리.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0번, 11번 해봅시다. 11번, 12번을 할게요. 미안해요. 10번 패스, 11, 12 할게요. 11, 12.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번은 y는 3x 위의 점을 뭐 p라고 쓰고 a, 3a라고 적어 놓을게요. b가 3a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PA랑 PB가 같아. 근데 어차피 계산하려면 제곱해야 돼.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PA의 제곱은 A-4의 제곱에서 3A 더하기 2의 제곱일 거고요. 요놈과 PB의 제곱은 A 더하기 7의 제곱이랑 3A-1의 제곱이겠구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팁. 양변에 제곱 앞에는 없어요. 개수가 다 똑같아. 1로.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도 A3A, A3A 똑같죠? 그럼 이 창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창 사라지겠지. 딱 보이잖아. 이 창 없어지는 거. 그럼 전개했을 때 쓸 필요가 없죠. 알겠냐? 그래서 우리는 좌우변의 1차항과 상수항만 쓸 거예요. 마팔의 뿔12에서 4A 더하기 20만 좌변에 남기면 되겠고요. 우변에는 얼마? 우변 얼마 1차항? 14에 마 6이니까 8A 더하기 50이 남을 것 같습니다. 됐냐? A 얼마? 4A는 마이너스 30이 나오실 거고요. 자, 내가 구하고자 했던 A 더하기 B가 바로 A 더하기 3A라서 4A를 원했던 거라 답은 마이너스 30이다.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얼마인지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계산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 자, 12번도 나중에 좀 더 편하게 푸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조금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귀찮게. 자, 뭐 방법이 없네요. 외심을 x, y라고 좀 합시다. 외심 5라고 쓸게요. 대문자 5. 자, 그럼 우리는 외심의 성질이 뭐라고? 5a 제곱, 5b 제곱, 5c 제곱이 모두 다 같다야. 그쵸? 그러면 얘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냥 쓰세요. 5a 제곱은 x 마 6제곱, y 마 2제곱입니다. 5b 제곱은 x 뿔 3제곱, y 뿔 4제곱이 돼요. 마지막 5c 제곱은 x 빼기 0제곱, y 더하기 6제곱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모르는 문자 몇 개냐, 경원아? 그럼 식 2개만 만들면 되니까 딱 2번만 할 거야. 첫 번째 이거 2개 갖다 하자. 그 다음 저거랑 똑같이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같다 하면 어차피 제곱들은 다 사라져요. x제곱 사라지고요. y제곱 사라지고요. 됐냐? 그래서 몇 x가 되죠? 넘어올게요. 아래로 내릴게. 마 12가 넘어와. 뿔 6에 18x. 8y에 마 4y. 뿔 12y. 자, 상수항은 반대로 위로 올릴게. 40에서 25 빼니까 15.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됐니? 자, 그 다음 아래 두 개 같다라고 또 해볼게요. 요번엔 x 1차항들 위로 올릴 거야. 그래서 6x 8y인데 12y가 빼지니까 마이너스 4y 는 상수항은 내립시다. 25를 빼면 11.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라색씩 3으로 나누시면 이런 모양 되겠네요. 두 개 연립하시면 x, y 값 등장하겠죠. 자, 더하시면 12x니까 x는 12분의 16, 3분의 4. 자, 두식을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8y는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힘들어. 답은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외심을 찾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풀게요. 자, 13번 문제. 자,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아까 내가 응용 문제 중에 최소값 문제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곱이면 루트가 없어지는 형태니까 직접 계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3번. 보자. 자, 점 A는 마이너스 1,2고요. 점 B라는 놈은 7, 마이너스 1일 때. 자, 경원이 오늘 자꾸 찾게 되네. 경원아, X축 위에 P를 뭐라고 쓸까? 좋습니다. A,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루트가 없어진 형태라서 a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a-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 쓸 필요가 없어. 더 쓰자. 그냥 쓸게요. 미안해요. 55 나오는 것 같네요. 괜찮을까? 됐니? 야, 최소값 구하래. 2차 함수야. 그냥 최소값 A가 3일 때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겠죠. 됐나? 그래서 얼마? 3 집어넣으시면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55 마이너스 18이니까 37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괜찮지? 네. 자, 14번을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먼저 할게. 14번. 네, 자 14번에 점 P를 뭘로 잡았니? AA. 오케이. 자, 그래서 점 P를 AA로 잡았을 때 우리는 A-2의 제곱, A-3의 제곱, A-4의 제곱, A-6의 제곱. 자,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그랬을 거야. 그쵸? 전개를 했을 때 4A 제곱. 야, 최소값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 A값 찾는 거니까 꼭지점만 찾으면 되니까 1차항까지만 쓰면 돼요. 4, 6, 10, 18, 12, 30A가 되는 것 같네요. 뒤에는 얼마인지 중요치 않아. 꼭지점 얼마냐 경원아. A는 얼마일 때 최소? 4분의 15일 때 최소가 되니까 내가 원했던 답은 4분의 15, 4분의 15겠죠. 자, 두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 하나. 어떤 거? 귀찮아. 지금부터 잘 들어. 쉽게 푸는 방법 설명할 거야. 알겠지? 자, 쉽게 푸는 방법.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잘 봐. 이거 할 필요 없는 방법 알려드릴 거야 지금. 보세요. 자, 고정된 값 무시하시고 다시 요놈 정리 좀 할게. 변하는 놈은 얘랑
얘만 변해요. 뒤에 거 그냥 더하기 5야. 맞지? 그러면 이 제곱식들 앞에 개수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아예 똑같아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1 됐냐? 그럼 무조건 최소값은 요거 0 되는 값 얼마냐? A 얼마일 때 이거 0 되냐? 마일. 이거 A 얼마일 때 0 되냐? 7. 그거에 평균 대입하면 무조건 0 돼요. 알겠어? 어떤 제곱식은 얘가 가운데가 괄호 안에가 0이어야 최소값이잖아. 사실 제곱했을 때.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와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에 중간 서로 양보한 거라고. 평균일 때가 최소야. 그럼 맞잖아. A가 3일 때 최소. 요거일 때 최소라고 항상. 알겠어?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전개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이 1이잖아. 맞아? 그럼 내가 방금 말한 거 쓰면 돼. 어떻게? 0 되는 값, 0 되는 값, 0 되는 값, 0 되는 값. 4개 더했죠? 4개의 평균이니까 4로 나눠야겠지. 그거일 때가 무조건 최소예요. 4분의 10.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개수가 같을 땐 이 방법 쓰면 편해. 알겠지? 동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5, 16 해봅시다. 이거 쓰면 엄청 쉬워져요, 문제. 네,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은 AP의 제곱, A-7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 BP의 제곱은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8의 제곱. 야, 이 4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결국엔 개수가 다 똑같죠? 맞아? 그럼 언제가 최소라고? A가 평균. 누구의 평균? 각 괄호를 0으로 만드는 놈의 평균이다. 바로 가시면 된다고. 알겠죠? 얼마? 마이너스 2일 때인가요? 자, 뭐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아, 최소값 직접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81 더하기 0. 얘는 9 더하기 36. 된다. 그래서 답이 126이다. 훨씬 더 깔끔해지죠? 전개 안 해도. 알겠지? 꼭 알아야 되겠어, 이 방식은. 자, 16번에 문제를 풀기 전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 나와있지, 얘들아? 그럼 거기 체크 좀 하세요.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다음 내용에서 무게중심 배울 건데 그때 증명이 돼요. 지금은 증명 못하고. 아직 안 배워서. 요거라는 거 결론은 알고 있읍시다. 밑줄에 쳐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문자 잡으셔야 돼. 방법이 없어. 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이고요. PB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마지막 PC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야, 이거 다 더할 건데 질문 하나. A랑 B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A가 3이면 B가 막 1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독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각각 생각하면 돼요. 단지 최소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더할 거면 얘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어때? A가 0 되는 값 0, 2, 1의 평균일 때가 최소라고. 마찬가지로 B라는 놈도 3분의 4, 3 마일의 평균일 때가 최소라고. 끝났네요. A는 1일 때, B는 2일 때 최소가 됩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1 더하기 4, 5.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2. 0 더하기 9.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 줄게요. 정리해 놓으세요. 가자.
자, 17번 삼각형 모양 결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삼각형 모양 결정은 변의 길이들의 관계로 하는 거고요. 뭐 다 같은지 두 개만 같은지 아니면 뭐 그 대소 관계 따지는 거 맞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다 제곱을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얘들아. AB 제곱은 얼마? X끼리 뺀 거 2의 제곱 4 더하기 4 8. BC 제곱은 36 더하기 4라서 40. 마지막 CA 제곱은 4, 4, 16 더하기 16 32. 끝났네요. 딱 관계 보이니? 저기 적혀있는 숫자들 어떻지? 아, 더하면 40이네. 됐죠? 괜찮아? 피타고라스. 그래서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쓰면 됩니다. 근데 답지에는 보통 빗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얘랑 똑같은 말이 뭐지, 얘들아?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쵸? BC가 빗변이면 A가 대각이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답지에는 저렇게 각을 이용해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 얘가 16, 32가 나왔어. 만약에.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라고 해야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만족하죠? 근데 길이가 같죠? 이해가요? 그럼 얘는 CA가 빗변이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까지 말해야 정확한 답이 돼요. 알겠지? 이게 단답이면 틀렸다고 할 거야. 이등변을 얘기 안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18번 해봅시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3가지죠.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이죠. 또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서 이등변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같아서 이등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모든 케이스를 하고 있으면 뭐가 돼? 바보가 되는 거야. 왜? 얘를 줬어. 그려라도 봐야지. 알겠어? 내가 그려봐. 저 중엔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A 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음수인 A 값을. 그려보면 1,2 점 B는 한 요 정도에 있어, 얘들아. 4,1 점 C는 한 요 정도에 있을 거거든. 됐냐? 근데 얘들아, 점 A는 A,0이고 A가 음수라서 이 왼쪽에 밖에 못 있지. 이해가요? 그러면 뭐는 절대 안 돼? A가 한 요 정도에 있으면 얘들아 뭐만 돼? 결론? 노란색만 돼. 노란색만. 요거만 가능할 거라고. 파란색은 돼? 안 돼? 안 돼. 왜? 파란색이 되려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AC랑 BC가 같으려면 A가 한 요 정도에 있어야 된다고. 파란색이 되려면. 이런 그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파란색이 되려면.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보라색이 되려면 어때야 돼? CA랑 BC가 같으려면 CA랑 AB 어때야 돼? A가 한 요 정도에 있어야 돼요, 얘들아. 그래야 이렇게가 같아요. 같을 수 있지. 뭘로 체크하면 되냐면 수직이등분선이야.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수직이등분선이 존재하잖아. 마지막 보라색 내가 어떻게 찾은 거냐면 요 놈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봐. 절대 일로 안 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꼭지점. 이해 갔어? 그래서 노란색 상황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구나. 만약에 다 구하라고 다시 A가 음수라는 말이 없으면 다 해야 돼요, 얘들아. 알겠죠? 셋 다 찾는 거야.
근데 A가 음수이려면 노란색밖에 안 되니까 결론 AB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4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BC 제곱 3제곱 더하기 1제곱 서로 같다 하시면 끝납니다. 알겠니? 그래서 A-1이 뿔마 루트 6이 나와서 A는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 음수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아, 네. 맞지 않아? 서로 갖다 하시면 야 A가 1 플러스 루트 6은 왜 나왔을까? 당연히 가능하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얘랑 같은 거. 그러니까 요 경우죠 사실. A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A, B, B, C. 아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A가 여기 있을 때도 가능하겠지. 노란색은. 그 중에 우린 이 노란색을 찾는 거지. 이해갈까? 자 19번 하고 집에 가자. 시작. 자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요. 함정에 빠지면 답이 14 나오시고요. 함정에 안 빠지면 답이 13으로 마무리가 되십니다. 왜냐면 얘들아 절대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C는 1이면 안 됩니다. 아마 14라는 답이 나오신 분들은 C는 1이라는 값까지 더해서 14가 나오셨을 거예요. C는 절대 1이 돼서는 안 돼요. C가 1이면 C, B와 A, B가 같다라는 케이스가 돼버리면서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 C값 1을 버려야 돼. 조심해라.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둘이 같은 경우 그럼 노란색 경우는 C제곱 마이너스 6C 더하기 5는 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같을 수도 있겠죠. 넘어가서 4C는 24. 자 마지막으로 처음 것과 마지막 놈이 같을 수도 있겠죠.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9는 제로. 뭐 구해지면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두근이 1, 5가 보이니까 합 구합시다. 합 6이죠.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고. 알겠지? C는 1 또는 5야 1 버리셨어야 된다고. C는 6이다. 쌤 C값 못 구해요. 하지만 1은 절대 아니죠. 그럼 이제 두근의 합 두 개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 아니까 두근의 합 2로 바로 때려주시면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답이 13입니다. 고생했습니다.